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의 본능이란 책을 가져왔어요. 네, 부의 본능. 부자가 되고 싶은 본능이죠. 이 책의 제목은 부의 본능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들은 부의 본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는데 부자는 소수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 부의 본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이 과정이 부의 본능인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서 가난의 길로 간다는 거죠. 재밌죠? 네, 굉장히 신선한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책을 쓰신 분은 한국인이고요. 여기에 브라운스톤이라는 가명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써있듯이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아마도 그냥 부자도 아니고 슈퍼리치겠죠? 이분이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학벌이 높을까? 아니면 자산이 많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재테크 초창기 신혼 시절에 단돈 500만으로 9년 동안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여러 가지 방법에 투자를 하면서 50억의 자산을 모으게 됩니다. 네, 그 50억의 자산을 갖는 동안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주식으로 12억이라는 돈을 모두 손실을 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그냥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산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인 거죠. 42살에 그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인과 딸과 하루 종일 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세요. 연어들의 산란 장소가 있는 그런 주변에서 살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 물속을 강물을 튀어오르는 그 연어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 힘겹게 진짜 이 앞 얼굴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튀어오르는 연어를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강을 거슬러 올라올까? 그냥 바다에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힘들게 강까지 올라올까 생각했더니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내려온 그 본능을 쫓아서 강으로 올라와서 산란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어들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떨까? 우리 사람들도 연어처럼 본능에 의해서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난한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본능 때문이라고? 나는 가난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뻥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본능이 있길래 우리가 부자가 되기 힘들까? 그래서 여기에서 9가지 본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무리를 지어서 행동한다는 거죠. 이 인간들은 원시시대 때 구석기인 시절이 엄청 길어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시간은 구석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석기 원신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가 오고 청동기, 철기가 왔지만 우리 뇌의 구조는 신석기도 아닌 구석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르 이동하는 그 무리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 막 오를 때 살려고 다 같이 동조심리에 우르르 사게 되고 또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팔려고 하면 또 서로 나도 다 같이 팔려고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역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한번 신혼부부 때 마련한 집 주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데요. 거기에서 아이 키우고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사는 부부들도 많고요. 그만큼 그 영역 보존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자주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결혼 생활 15년 동안 10번 이사를 하셨다고 해요. 10번 이사하면서 부를 축적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접하면서 어디가 부동산을 투자하면 오를지 떨어질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시면요. 대학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 친구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 동네 계속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40년을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제 친구도 그 부모님이 살던 동네에 또 계속 살아요. 어딜 딴 데를 못 가요. 뭐 교통도 불편하고 학군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런데도 그냥 계속 살아요. 안동 하회마을 가면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역 보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시 시대에는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 마을에 그 무리가 있잖아요.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거나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호해줄 그런 종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영역 보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 본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그때 쓰고 그때그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원시신으로 갈게요. 원시는 어때요?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서 먹어야 되고요. 강물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방에 축적을 하고 이제 맹수들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먹고 배출하지 않으면은 위험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쾌락 본능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먹고 그때그때 놀고 그때그때 자고 이게 이미 몸속에 다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저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참고 인내하면은 쉽지만 이거를 모르고 참고 인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이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능을 억누르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근시안적인 본능이 있어요. 왜 주식 투자를 하면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방 사고팔고 이러는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 보면은 장타를 하죠.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이제 하다못해 대를 이어서 물려주죠. 그 주식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번 산 주식은 잘 팔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이거를 사고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그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왔던 본능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도사환상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도사환상은 뭘까? 원시인들은 항상 자연에 노출이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홍수가 날지, 언제 가뭄이 들지,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또 언제 갑자기 추위가 몰려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일기예보 같은 게 없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점쟁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점쟁이의 말에 우리가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도 전문가 말을 굉장히 경청해서 듣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는 거를 전문가는 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 말에 많이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공부를 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할 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그런 지식들을 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마녀 환상의 오류가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부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부자가 돈을 다 가져가, 부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죠. 부자들을. 하지만 이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도 원시시대부터 내려왔던 본능이래요. 왜냐면 구석기 때는 어때요? 무슨 짐승을 잡았으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다 그 양식을 가져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또 중세시대만 해도 그래요. 어떤 이렇게 큰 영주나 돈이 많은 미망이 대상으로 마녀 사냥이 이용됐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불안하거나 힘들 때, 기근이 있거나 무슨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마녀를 쫓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거다 하는 이런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저 한 사람이 다 가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본능과 다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우선은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갈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집값이 떨어진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라는 거죠.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영역 보존을 하지 말고 자꾸 이사를 가면서 나의 재산을 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종잣돈을 모아라.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엄청 아끼고 절약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종잣돈을 투자해라.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땐 핵심이에요. 자, 이분이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요. 신혼시절 때 얘기입니다. 세탁기는 더 이상 부속품을 구하기 힘들 때까지 오래 썼고, TV도 마침내 고장이 났을 때 부속품이 없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새로 장만했다. 또 이사를 하도 하다 보니 단골이 된 이삿짐 센터 사장이 제발 새 걸로 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흔들리는 가구도 테이프로 붙여서 몇 번이나 더 이사했다. 옷과 가방, 신발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낡아서 버릴 때까지 썼다. 내 코트는 결혼할 때 산 것이다. 낡아서 소매가 너덜너덜하다. 수선을 하도 많이 해서 팔 길이가 깡통해지고 색도 바랬다. 그런데 몇 해 전 아내가 내 생일날 새 코트를 사왔는데 나는 화를 버럭 내면서 환불해 오라고 했다. 난 지금도 그 코트를 입으면 가난했지만 희망이 차있던 나의 30대를 추억한다. 네. 이렇게 아끼라는 거죠. 낭만적으로 살겠다고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지 말고 이렇게 아끼라는 거예요. 20, 30대는. 그렇게 해서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신석기 구조 이야기예요.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돈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집니다. 이때 농사를 지을 때 그 곡식을 다 먹지 않고 내년에 심을 그 씨앗을 남겨두게 되죠. 그 씨앗이 바로 종잣돈이라는 거죠. 이 종잣돈이 없으면 그 다음 해에 생명을 이어갈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만 하더라도 이 씨앗을 심어서 다음에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멈춰있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처럼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불안해요. 내가 투자한 게 맞나? 지금 잘했나?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투자를 해야만 우리는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신석기인들도 그래요. 내가 다음 해에 곡식을 먹으려면은 여기 있는 곡식을 저장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싹이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심고 열심히 가꾸다 보면은 땅의 토질에 따라서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적게 생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서 자신한테 맞는 곳을 투자해서 이거를 수익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석기인 사고만 가져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석기인 시대의 사고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없게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본능을 갖추려면 우리는 종잣돈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부를 이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한 꿀팁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동산은 우선 여자가 본능적으로 천재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의 천재는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는 집안에서 활동하면서 살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이 집 주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능이 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집에서만 활동해왔던 여자들한테는 집을 잘 고르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대요. 이 본능은 남자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기 때문에 남자가 고른 집은 여자가 고른 집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집을 사려고 하면은 이 여자의 선택을 따르라는 거죠. 남자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막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두 다 헛똑똑이라는 거죠. 그 부인이 사자고 해서 못 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봐왔던 부동산 중개인들의 말씀이라고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먼저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 내에서도 어디가 좋을까요? 네, 강동, 송파, 강남, 역삼 이쪽으로 하라는 거죠. 이쪽에 앞으로 교통도 좋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 부자가 사는 곳은 가장 먼저 값이 오르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는 오르더라도 가장 나중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면 제일 먼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비탈길이 이렇게 경사진 곳에 집들이 있는데 이 제일 밑에 지어진 집은 어때요?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물에 잠겨요. 그리고 이 윗동네 집은 제일 물에 나중에 잠기겠죠. 안전하고. 그게 바로 여기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를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잘 써놓았어요. 이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도 또 읽고, 왜냐면 이분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모두 맛보셨단 말이에요. 500만 원을 가지고 50억의 자산을 불려도 봤고요. 이 50억의 자산을 또 거의 다 말아먹기도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부자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알아본 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써 있습니다.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 그러니까 부의 본능은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랬어요. 네, 신석기인들처럼 우리는 씨앗을 밭에다 심어야 되겠죠? 구석기인들처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채집 생활만 하다 보면은 절대로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신석기인들처럼 씨앗을 심어서 부를 이룹시다.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슈퍼리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부의 본능을 읽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책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